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분들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일단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시집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네, 월요일 날 또 읽었던 시집인데요. 서울 오면 연락해. 백인경 시인의 시집이에요. 꿈공장 플러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월요일마다 우리 여성시 읽기 모임 하고 있잖아요. 다락방에 미친 언니들과 함께. 이번에 읽은 책이 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읽고는 매주 읽고는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마음에 이렇게 안 와닿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이걸 어떻게 소개하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빼먹고 있다가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다 읽은 책은 영상으로 남겨버리겠어 막 이런 제 각오를 다지면서 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백인경 시인은요 되게 예쁘신 분인가 봐요. 짠. 네, 소개를 해드리면 2012년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상경하여 낮에는 컨텐츠 에디터로, 밤에는 작사가로, 새벽에는 시를 쓰고 있다. 오, 세 가지, 쓰리장. 오래 방황했던 20대의 마지막 계절에 와서야 어떤 시선에도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나를 남길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게 29 마지막 2018년 말에 나왔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온 시집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30이 되셨겠죠? 30에 또 방황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시선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 문장이었어요. 용기를 얻게 됐다. 사실은 자기가 이제 쓴 작품을 남한테 보여준다라는 건 사실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글이냐? 이게 시냐? 그냥 툭툭툭툭 내뱉는 그런 말들에 되게 상처도 되게 많이 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글 쓰는 직업일 텐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20살의 마지막 해, 20대의 마지막 해에 무사히 책으로 펴냈습니다. 고양이와 여행, 혼수를 좋아하고 SNS를 통해 시와 에세이를 비정기적으로 연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출판사는 되게 낯선 출판사였어요. 보통 우리 이제 시집하면 문학과지성사, 창비, 민음사, 이런 문학동네, 이렇게 굵직굵직한 곳에서 이제 시선집도 쫙 이렇게 막 있는 그런 시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다락방에 미친 언니들하고 여성시를 지난해 초부터 이제 읽으면서는 좀 다양한, 그리고 새롭게 이제 시집을 펴내는 출판사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나온 시집들도, 많이 리서치를 해서 꼭 읽어보자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읽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책 같은 경우에는 표지를 보면서 되게 기호가 많이 갈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 이 모임이 아니었으면 이런 시집은 안 샀을 거다 막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게 약간 이제 웹툰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되게 감각적이고, 그래서 그런 뭐랄까 이렇게 가벼운 막 그런 느낌들을 좋아한다면 되게 힙할 20, 30대 여성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표지 컨셉이긴 하지만, 시라고 했을 때 약간 어느 정도의 무게감과 막 이런 막 우물함과 막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표지는 오히려 너무 가벼워 보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런 거에 별로 영향을 받지는 않아서 네. 내가 시를 읽다니 늘 그런 것에 신기해하면서 시를 접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무사히 읽었어요. 백인경 시인 시집을 한 반 정도 읽으면서는 별로다 막 그랬어요. 사실은 앞에 보면 이제 20대가 갖는 어떤 여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아무튼 어떤 연애, 사랑, 이런 것들을 소재로 삼은 그런 이야기들이 언뜻 이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40대 중년의 아줌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 얘기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 어떤 내 개인의 어떤 삶이라고 할까? 그 얘기 빼고 좀 할 수 있는 말들은 없나? 막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제 연애나 사랑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게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일단, 좀 딴 얘기 좀 할 순 없어? 이런.
이제 점점 중성화가 되고 있는 아줌마여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뒤에를 못 읽고 모임에 참여를 했었는데, 같이 읽으면서 이제 나는 이런 시가 좋았어, 나는 이런 시가 좋았어 하면서 이제 같이 나누다가 발견한 시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뒤로 갈수록 되게 좋아서, 오히려 배치를 좀 바꿨으면 어떻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 20대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재미났던 뭐 약간 뭐랄까, 이게 뭐지? 이렇게 확 관심이 끌렸던 시 한 몇 편 정도 소개를 한번 앞대기로 해드릴게요. 트램폴린이라는 방방이라고 하나요? 우리 애들도 많이 하는데 동네마다 막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갖고 깜짝 놀랐는데 동네마다 있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1인용으로 해가지고 홈쇼핑에서도 많이 팔잖아요. 애들 키 크는데 좋다고.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이제 트램폴린을 떠올렸을 때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읽어드릴게요. 트램폴린. 내가 죽으면 어떨 것 같아?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넘어졌다. 어떻게 끝내는 게 가장 아름다울지. 죽어본 적이 있는 사람처럼. 마지막 자세를 고민했다. 번갈아가며 추락하다가 허공에서 눈이 마주치면 웃었지. 한 번도 같은 곳을 바라보며 우와! 동시에 탄성을 지른 적은 없었지만 집에 갈 시간이야. 중력 속으로 내려왔을 때 서로의 몸에서 반짝이는 정전기를 보며 예쁘다 동시에 생각했을 거다. 너를 생각하는 기분은 물고기처럼 튀어오르다 사라지는 아득하고 선명한 감정.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외갓집에서 키우던 개가 죽으면서 내 생각이라도 한다면 잊을만 하면 내 꿈속에서 죽는 게 내 안위다. 이게 뭔가 약간 시들을 읽으면서 뭔가 상황과 되게 이렇게 뭔가 맞지 않는다고 할까요? 계속 상황은 내가 막 방방 뛰고 막 이러고 있으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들이 막 매치가 잘 안 되는데 그런 이상한 부조화들이 막 있어요. 갑자기 훅 하고 막 갑자기 체르노빌 전혀 맥락이 없이 막 바스티오 감옥 막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래서 뭐지? 맨 처음엔 그게 되게 거슬렸는데 나중엔 이게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막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 이런 책 제목과 같은 그런 거려나?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했었어요. 뭐 문장 하나가 확 들어왔던 건 무허가 무화과라는 시가 있는데 우리는 같은 계절 속에 있었는데 서로의 불행을 허락한 적 없다. 이런 문장들이 막 눈에 슉슉 들어오고 막 그랬습니다. 막 읽다 보면은 눈에 확확 눈을 탁 멈추게 하는 그런 시들도 있고 문장들도 있고 꽤 이렇게 읽는 맛이 쏠쏠했는데요. 좀 재밌다고 할까? 뭐 이런 시도 있어요. 여의도 철학관. 사주를 보면 딱 예술할 팔자라고 나왔다. 나는 울고 싶을 때마다 사주를 보러 갔다. 용하다는 철학관만 피해 다녔다. 입이 작은 관상이 예술가가 된다지. 우리는 모두 말을 아낀다. 여의도의 벚꽃이 필요한다는 뉴스를 듣는다. 꽃이 피는 시간에도 사주팔자가 있다면 나무는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을까? 오래 굶어 흉진 상처를 점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주먹을 쥐었다 폈다. 손금을 구기는 사람들의 절박함에 대해 여고생들이 박수를 치며 꽃잎을 잡는다. 나무를 흔들어 우수수 꽃비를 내리게 한다. 너희들의 얼굴은 아직 자라는 중이다. 4월엔 여의도 벚꽃 100일장이 열린다. 30만 원의 상금. 예술을 하는 나는 월세를 내야 해서 간다. 출생신고를 안 한 엄마는 어릴 적 죽은 이모의 이름과 사주로 산다. 잃어버린 이름은 어디에서 자라고 있나? 나의 첫 번째 엄마는. 상황이나 이런 거기에 흐르는 어떤 감정선들이 짠한 것들 있죠. 사주를 보면은 예술의 팔자라고 나오는데 용하다는 철학가는 가지 않고 짠해요. 세 줄짜리 시가 있어요. 저 되게 짧은 시 되게 좋아하는데 팀벨이라는
시인데 17살 적엔 누군가 죽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 슬플 이유가 충분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막 비관론, 막 니힐리즘, 막 이런 게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저 어렸을 때는, 정말 슬플 이유가 정말 많은 그런 나이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점점 뭔가 닳고 달아서, 슬픈지도 모르고, 슬픔에 약간 무감각해지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랬고, 현대 모더니즘의 이해라는 시가 있어요. 모더니즘 할 때 현대 근대 이렇게 할 때가 아니고 말하지 않는, 말하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글자놀이를 하셨는데, 이 시도 좀 재밌었어요. 미술가 관장이 애를 지웠다지. 그녀의 어린애인은 칠레로 떠났을 것이다. 한 겹의 진실보다 한 권의 유추로 그녀는 고백된다. 우리는 날뛰는 소문의 말꼬리를 잘라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붓을 만들었다. 물감을 만들기 위해선 물보다 진한 게 필요해. 힘껏 입을 다문다. 최대한 농축되는 그런 기분으로. 애도는 표정으로, 조롱은 안색으로, 위로는 섹스로, 안도는 체위로. 은밀하게 은유되는 것. 예술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녀를 위해 더 많은 작품을 걸어야만 했다. 끊임없이 새로운 벽이 생겨나고 복도는 점점 좁아지고 견하고 어린이들은 덜 마른 캔버스 앞에서 멀미를 했다. 길을 잃어도 쫓겨나지 않도록 가능한 입장권이 잘 보이게 손에 쥐고 서 있을 것. 골목 곳곳에 우뚝 서서 청동 동상처럼 분장한 채 침묵하는 어떤 자세는 구걸이, 어떤 불행은 공연이, 어떤 발작은 수화가 되었다. 그녀가 광장 한복판에 까만 포도를 토해냈다. 작품이라기엔 턱없이 모자랐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밟아보고 갔다. 우리니까 이해한다는. 그리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시는 핀 조명 이런 거 있잖아요. 핀이라는 이렇게 꽂는 내려 꽂는 이런 꽂는 그런 시가 있는데, 핀.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는데 어떻게들 알고 왔니? 생일을 축하하겠다고 온 친구들이 와 꽃갈모자를 씌웠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잖아. 생일 축하해. 케이크의 음각으로 새겨진 내 얼굴. 멕시코에 사는 내 친구가 너한테 축하한대. 모르는 에스파뇰로 적힌 긴 카드를 받았다. 일회용 손가락으로 다 같이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다. 세워지는 혹은 파헤쳐지는 순백의 콜로세움 개미들이 바퀴벌레 새끼로 투우를 즐길 수 있도록. 숟가락을 놓을 때쯤 가장자리 생크림이 무너져 내렸지. 오늘은 나의 모든 언어가 방백이 되는 날. 친구들은 박수치고 웃고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 뿌듯한 순수한 책상에 엎드려 우는 사람 아래로 들이미는 표정 같은. 멕시코에서는 생일날 커다란 종이 인형 속을 간식으로 채워 공중에 매달아 터질 때까지 몽둥이를 두들겨 팬다더군. 누군가 큰 소리로 카드를 읽었다. 누가 케이크를 가장 많이 먹었지? 누가 비밀을 가장 많이 감추고 있지? 가장 신비로운 방식으로 통닭이 배달되었다. 초인종이 울리자 모두 바퀴벌레처럼 숨었다가 현관등이 꺼진 후에야 기어나왔다. 이제 더 올 사람도 없을 테니. 모자를 벗으려 하자 모두가 섭섭해했다. 아직 사진도 한 장 안 찍었는데. 우리는 카메라 타이머를 맞추고 빽빽하게 뷰파인더 속으로 모였다. 우스운 꽃갈모자는 나만 쓰고 있었다. 핀주머니 비추는 주인공의 자리. 프레쉬가 터졌고 나는 웃었다. 관객의 표정은 이쪽에서 보이지 않았다.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었다. 그냥 쓱 읽으면 그런가 보다. 생일 파티에 이랬나 보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꼼꼼히 살펴볼수록 되게 이상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는데 생일을 축하하겠다고 친구들이 왔어? 근데 관객이 없어? 뭐지? 혼자 지금 쇼하고 있는 건가? 가장 신비로운 방식으로 통닭이 배달됐어? 가장 신비로운 방식이라는 게 뭐지? 누가 카카오톡 같은 걸로 이렇게 선물해 준 거 아니야? 기프트콘 같은 걸 통닭 한 마리? 뭐 초인 좋은 건 아니고 그냥 뭐 카톡 하시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알람이 터진 거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닐까?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여서 이 시를 가지고도 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를 보면서 그러니까 등단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무슨 신춘문예라든지 어떤 문학상을 받아서 이렇게 데뷔하는 그런 것이 아닌 방식으로 데뷔한 시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약간 좀 폄하한다고 할까요? 폄훼한다고 그럴까? 뭐 그렇지 뭐 이런 시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지금 뭐 1인 출판이나 독립출판도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출판이 쉬워진 시대에 사실 등단이라는 것 글쎄 그게 이제 하나의 문단 권력이라는 것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해서 그렇지 않은 그런 시들이 뚫고 나오는 이런 모습들 분명히 그 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혹은 어느 그 유력한 출판사의 시선집들에 이렇게 꽂아놔도 구분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했던 시인데 이렇게 백인경 시인은 이제 정보를 찾다가 또 어떤 책들을 내셨나 하면서 보다가 재미있는 그 책을 봤어요. 키친 테이블 라이팅이라는 이렇게 그 약간 생소하기도 한 그런 장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단어가 확 왔는데 일종의 이제 우리가 전업 작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말고 자기 이제 본업을 갖고 있고 이제 키친 테이블이 식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식탁 위에서 이제 밤에 자기 일 끝내고 와서 이제 써내려가게 된 그런 글들을 뭐 희곡, 뭐 시, 뭐 소설, 뭐 희곡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모아내서 1년에 4번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바로 넣긴 했는데 살까 말까 내가 볼까 말까 볼 것도 아직 뭐 넘쳐나는데 내가 볼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되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누구나 글을 쓰고 싶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내서 책을 만든다라는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책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작품들을 넣고 근데 11번째 영향력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최근에 나온 책이 있길래, 거기에 백인경 시인의 작품이 또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다. 그래서 한번 이제 주문을 해봤고, 곧 아마 읽고 나서 또 리뷰 방송을 올릴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시도들, 그리고 등단하지 않은 혹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눈이라는 것들, 말이라는 것들은 또 기존의 어떤 주류에 편입해 있는 그런 말들과는 또 다른 어떤 현실 위에 놓여 있을 테니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응원해주면 좀 더 힘내서 작품들을 써내려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면 시인 화이팅!